안녕하십니까, 미스터 3D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드릴 내용은 3D 프린터 FDM 선택하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누구나 3D 프린터로 뭔가 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고 수익을 창출하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3D 프린터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저 또한 그랬었고, 저는 지금 창업한 지 한 8년 정도 됐고요. 3D 프린터를 아주 여러 대를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는 상태예요. 처음에 구입했던 게 8년 전에 로킷에서 나왔던 에디슨이라는 제품을 썼었고, 그 다음에 오픈 크리에이터즈에서 나온 아몬드라는 제품을 썼었고, 그 이후에 코봇이라는 제품도 써봤었고요. 그 다음으로 파인봇이라는 프린터도 써봤고요. 중국에서 생산한 어플러스 미니, 어플러스 2 업박스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. 엔더 3, 저는 이제 최대한 그 사용성,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아주 기초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8가지 FDM 3D 프린터를 고를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FDM을 구입하신다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, 오토 레벨링이 되는 것을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돼요. and then a regular. 오토 레벨링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애를 먹을 수 있어요. 물론 할 수는 있어요. 할 수는 있는데 그 매 순간마다 그 밑에 바닥판을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, 3D 프린터에 지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그 3D 프린터는 이제 바닥판 위에 이제 오브젝트를 한 층 한 층 쌓아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건데, 이 바닥판이 이게 그 얼라이먼트, 그러니까 이 수평이 되지 않으면은 이 실패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. 초보자분들이라면은 저같이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오토 레벨링은 반드시 필요하고, 가격 차이에서 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려나요? 10만원?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니까 반드시 오토 레벨링은 되는 걸로 선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프린터마다, 각 제조사마다 ABS와 PLA가 있어요. 재료가 이제 FDM 프린터는 ABS하고 PLA라는 재질을 출력해 주게 되는데, ABS는 레고 장난감하고 똑같은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PLA는 옥수수 성분으로 나온 좀 친환경 제품이에요. ABS는 사실은 이게 단점이, 이거를 사용을 해서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만들 때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그 실행시켰었을 때 옆에 있으면 목이 좀 컬컬하고 몸에 안 좋다는 게 좀 많이 느껴져요. 근데 재미있는 거는 ABS가 아세톤에 높고 후가공하기도 되게 편하고 가격이 되게 저렴합니다. PLA에 비해서 가격이 한 반 가격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만약에 그냥 냄새 없이 그냥 학교 같은 편안한 곳에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PLA가 잘 되는 프린터를 사용하시고, 나는 뭔가 만들고 후가공도 해야 되고 표면 처리도 해야 되고 뭔가 좀 해야 된다, 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걸 써야 된다, 그럴 때는 ABS 프린터를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바닥판이 고무로 되어 있고, 약간 좀 바닥판이 좀 플렉서블하게 좀 말랑말랑해서 좀 편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 만약에 그 바닥판이 쇠로 되어 있다면은 노즐도 쇠이고 계속 이게 긁게 되면은 결국 노즐이 망가지는 원인이 됩니다. 그래서 바닥판은 가능하면 고무로 된 거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.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출력한 거 띄기도 거기서 바닥판에서 띄어내는 것도 굉장히 쉽게 띄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, 만약에 그 지금 쓰고 계신 것이 금속판이라고 하면은 그 금속판에다가 테이프를 붙이시던가, 아니면은 뭐 고무를 살짝 붙여서 작업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저는 초기에 이제 사업을 할 때 이제 3D 프린터는 무한한 거니까 계속 돌려야 된다, 내가 일을 안 해도 얘가 돌려야지 뭔가 좀 마음이 놓이고 그랬었어요. 그래서 프린터를 마구마구 돌렸었어요, 쉬지 않고. 그래서 퇴근할 때도 프린터를 실행시키고 가고 막 그랬었었는데,
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프린터는 가능하면은 종이 프린터는 금방 나올 수 있지만 얘는 사용을 하게 되면은 수명이 단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프린터 구입하실 때 유의사항은 아마 어떤 프린터들은 자기네들 재료만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는 프린터들이 있어요. 그런 프린터들은 재료비가 굉장히 비싸고 좀 제한된 재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. 물론 어플러스 같은 경우도 선도솔루션에서 나오고 있는 이 제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그러니까 그 다른 제품이 호환되는 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확실히 꼼꼼하게 좀 그 제조사한테 물어보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선도솔루션의 그 어플러스 같은 경우는 타사의 그 필라멘트, 저가의 필라멘트도 물론 다 작동이 됩니다. 여섯 번째는요, FDM 3D 프린터를 구입하실 때 반드시 저는 이거는 중요한 요소인데, 그 노즐이 이게 어떤 프린터들은 사용자가 쉽게 교체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사용자들이 쉽게 이거를 교체할 수 없게끔 설계되어 있는 프린터가 있어요.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저도 3D 프린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도 예를 들어서 파인봇, 메카트로닉스에서 나왔던 파인봇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사용을 못 해주고 있어요. 왜냐하면은 노즐을 교체하고 싶은데 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게 너무 교체하는 방법이 어렵고 노즐 가격 또한 굉장히 비싸고 거의 8만원, 거의 1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보통 근데 노즐 가격이 한 4, 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알리바바나 엘리익스프레스에서 노즐을 판매하는데 굉장히 저가의 노즐도 어떻게 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즐 교체가 쉬운 구조의 프린터를 구입하시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십니다. 나중에 이제 프린터를 사용해 보시면 그거는 제 말이 맞다는 걸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. 일곱 번째는 가격이 비싸다고 좋은 프린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.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500만원, 1000만원짜리도 써봤고 300만원짜리 써봤는데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요. 정말 최근에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뭐 20만원대, 뭐 10만원대 프린터도 나오는데 그네들도 최근에는 굉장히 품질이 좋아졌어요. 그래서 저도 지금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 제가 직접 조립을 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. 그 해외 직구에서 본인이 직접 조립을 하게 되면 3D 프린터의 구조도 알게 되고 나중에 고장났을 때도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열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린터들이 방금 일곱 번째 얘기했던 거하고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은 3D 프린터로 뭔가 사업을 하시고 뭔가 하시려면은 제조사들이 처음에는 애프터 서비스를 되게 잘해줍니다. 근데 한 2년, 3년, 4년, 5년 정도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이 사람들이 그 애프터 서비스를 굉장히 꺼려요. 그리고 거의 안 해주다시피 하고 어떤 데에는 한 번 올 때마다 10만원 무조건 고장이 났건 안 났건 그냥 보기만 했을 때 10만원이라고 그래요. 근데 요즘 3D 프린터가 한 대에 10만원, 20만원 하는 시대에 그냥 봐주기만 하는데 그거를 10만원에 봐준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더 이상 비즈니스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. 물론 이해는 합니다. 왜냐면은 거의 한 5년 동안 계속 애프터 서비스를 무료로 해줬는데 이거를 해주려니까 자기네들도 힘들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거예요. 프린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본인이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. 그리고 고칠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노즐 교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저는 프린터는 다 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. 거의 대부분의 3D 프린터 고장나는 원인이 한 3가지 정도인데 노즐이 막혀서 안 된다는 거, 그리고 또 하나는 출력하는 판이 얼라이먼트 수평이 안 돼갖고
그거가 그런 문제 때문에 고장이 난다거나 그런 문제, 그리고 그 안에 너무 먼지가 많다거나 그 이물질이 많이 끼어서 거기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그런 메카니컬한 문제이고, 그 다른 문제들은 부품을 사서 그냥 교체하면 충분히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3D 프린터를 좀 구입을 하시면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특정 브랜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을 잘 물어보시고 구입하시면은 행복한 3D 프린터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. 오늘은 3D 프린터를 선택하는 방법, 구입하시기 전에 그 아마 세일즈 하시는 분이나 그 제조사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.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이제 조건이 안 맞으시면 이제 구입할 수 있고 구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